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안산센터 식구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셨어요. 또 우리 강신현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이렇게 안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2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산센터 우리 식구들 다들 들어오셨는데요. 2시부터 1시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장난을 하시네요. 이거 낙서하지 않도록 장난 중단해 주세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리고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김균환 씨가 장난을 하시네요. 네. 우리 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또 세 번째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보건 표지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먼저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결국에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웃는 집에는 웃음꽃이 피는 집안에는 큰 복이 넝쿨째 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인상 찌푸리고 죽상을 하고 있는 집에는 아주 그냥 힘든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오고요. 웃는 집에 큰 복이 임한다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늘 고객 서비스를 하는 데는 소문만 복내가 필요해요. 웃는 얼굴이 필요한데요. 우리 안산센터 근무하는 식구들은 전부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만 복내 큰 복이 오실 걸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뢰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성, 이해성, 그리고 이제 민첩성 이런 5가지를 기준으로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가지 기준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이제 신뢰성, 이렇게 신뢰성은 딱 이렇게 이제 KT를 이용하기로 이렇게 이제 그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요, 확실성입니다. 그 약속한 바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표현하고 예절로 표현하고 경비교육하라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신용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요 실체성인데요.
고객이 이렇게 딱 우리 건물을, KT 건물을 볼 때, 방문했을 때나 지나가면서 봤어도 시설의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이렇게 종사원들의 태도와 외모와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 기준은요, 이해성인데요. 이 이해성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이제 요구사항을 얘기했을 때 소통이 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리 안산센터장님은 소통의 달인이세요. 늘 이렇게 편안하게 즉각적으로 밝고 따뜻하게 호응해 주시는 이런 소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든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는 고객이 이 건물 근처에서 이제 KT에 볼 일이 있어서 딱 들어오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딱 먼저 발견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려를 잘 해주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준은요, 민첩성인데요.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욕이 있는지,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예, 그 문제는 이쪽 안에 들어가서 저 담당자 아무개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해결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정문에서부터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서부터 전부 이렇게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2년을 근무를 해도 이런 업무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사무실에 가보시라 그래. 그냥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면은 이분은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한 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한 의욕도 열정도 관심도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거 우리 김균환 씨가 계속 여기 방해가 되네요. 네. 자, 이렇게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이 5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웃는 얼굴과 친절이 이 모든 고객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한 가지 척도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밝은 얼굴로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실천한다면은 이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높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친절한 인사. 그럼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인사는요, 제일 첫 번에 이제 인사할 상대방과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춰야지 인사지, 눈을 맞추지 않은 인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추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인상을 쓰거나 찡그리고 막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슬픈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불편하고요. 그때는 이제 인사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이제 숙이는 거예요.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숙이면 정중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친절한 인사가 이렇게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재해 발생 사례를 좀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작은 촛불 하나가 이 거대한 도시를 통째로 삼켜버린 대형 참사를 사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같이 알아보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같은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이렇게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대형 참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참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초대형 폭발 사고였는데요. 이리역 참사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45년 전이었어요. 1977년도 11월 11일 날 저녁 때였어요. 인천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그 광주로 가는 열차가 이렇게 이제 이리역을 딱 들어섰는데, 그때 이 화물 열차에는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화약이 1250 상자 30톤을 거기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싣고 여기에 이제 이리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리역에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이때 이제 화약을 호송 담당했던 사람은 한국화약의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을 담당했어요. 한국화약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무일 씨가 이제 여기 이리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리역에 근무하는 영무원들이 이 위험물 화약이 딱 도착했을 때는 무조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순간에 그냥 많이 이렇게 저 추운 날씨에 우리가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없냐, 노골적으로다가 이제 봉투를 요구를 한 거예요. 급행료를. 그래서 이제 신무일 씨가 이제 그걸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우물쭈물하니까 탁 차단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양반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 역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이러고서 이제 다시 화양 열차에 이제 승차를 했어요. 그 승차를 해서 딱 보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여기다가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약 상자 위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초가 그냥 녹아내리면서 나중에 쓰러지면서 이 화약 상자 겉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불을 꺼보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불이 안 꺼지고 점점 더 불이 확대가 되니까 아이고 저거 화약인데 이거 터지면은 내가 죽지 해가지고 나살겠다고 이제 내튀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어마어마한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리역에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리역의 요 깊이가 15m, 직경이 30m 되는 웅덩이가 생기면서 이 열차가 막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에 구멍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 반경 500m 내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명 피해가 1,402명이 났는데요. 사망이 59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인명 피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역대급 피해가 일어났는데, 피해 가옥이 7,633동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요, 여기 집에 도저히 못 들어가고 완전히 집에서 쫓겨난 사람 이재민이 1,674세대에 7,800여 명이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체육관으로 강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난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분은 가수 하춘아 씨고, 이분은 이제 사회를 보던 MC 이주일 씨였어요. 이 이리역 근처에서 하춘아 쇼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폭발 사고가 나니까는 그 극장의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이럴 때 이제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이주일 씨가 딱 사회자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딱 나고 보니까 노래 부르던 하춘아 씨가 거기 쓰러져 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춘아 씨를 들쳐업고 내달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하춘아 씨는 깨났어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졸도를 했었는데, 깨났는데 뭐 특히 타박상 정도지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춘아 씨보다 이주일 씨가 더 많이 다친 거예요. 이 머리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막 피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춘아 씨를 살리겠다고 들쳤고 달려온 이 사람이 더 중환자인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제 이 미담으로다가 이제 막
위기에 빛을 드러내는 미담으로 막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주일 씨는 이름도 없는 무명 사회자였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떠가지고요. 이주일 씨는 그 이제 그 최고의 사회자로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금연 홍보대사도 하시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춘아 씨는 지금도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엄청난 이 사고가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과 이 예방을 위한 다짐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 엄청난 사건이 잊어버려졌을까요? 잊혀졌을까요? 95년도 5월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되면서 그 익산시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역도 익산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억에는 이리시와 이리역 사건은 완전히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좀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의 시작, 이제 촛불을 밝힌 게 시작이었는데 이 촛불을 왜 밝혔을까요? 이 신무일 씨가 이 화약, 위험한 화약을 싣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사고가 안 나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 의식이, 인식이 아주 희박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박해지고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캄캄하다고 촛불을 켜서 그냥 화약 상자 위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화약이 그 터지는 이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를 유발한 이제 이게 부주의에 의한 이런 사고를 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판받고 10년 징역을 살았어요. 또 하나, 이 위험물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봉투요구하고 했던 이 두 사람 영무원은 재판을 통해서 이제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원칙, 그 안전 수칙을 안 지킨 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대형 폭발 사고를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 수칙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쁜 업무를 쪼개서 안전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이제 안전 수칙을 잘 기억을 하고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이 전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현재는 특별한 사고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별 사고 없이 지나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의식은 조금 희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대형 참사를 다시 소환을 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사례 한 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에 이제 전지 작업, 가지 치기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져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다리 한쪽 다리가 이게 땅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여기 올라갔던 사람이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자, 이게 이 사다리는 아주 단단한 위치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물렁한 데다 세워가지고 이런 사고를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혼자서 올라가면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정보, 개인보호 장비, 이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걸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지킨 거죠.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특별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지 작업하다가 이런 사고 난 이 사례를 건물관리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사례 한 건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비실 근무자가 이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 지하로 내려가는 이 계단에서요, 요 위치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을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내진탕으로다가 숨졌어요.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제 연세도 좀 있는 분이 늘 이제 술도 좀 하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몸의 노화로 인해서 이제 성인병도 오고 폐행성 질환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발생을 하는 그런 시점에
이때는요, 반사신경이 둔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균형 감각도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이 중요한 머리 부위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는요, 단 3발자국도 슬리퍼를 착용한 채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찰을 시간 맞춰서 도느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가는데 복도나 계단에 갑자기 전등이 나가가지고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돌아서서 와가지고 다 비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요 늘 다니던 길이라고 더듬더듬해서 그냥 가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이제 어느 구간이든지 캄캄한 데 있다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밝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통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해야 됩니다. 예, 손전등을 필히 지참을 해야지 그렇게 갑자기 캄캄한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순찰 도는 거 하고 열심히 돌다가 복도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인사난 말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또 막 서둘러서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화재가 우리 이제 평생 한 번도 안 만나야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화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재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도록 이런 공부를 미리 충분히 해 놓으면 이런 이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몸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화재를 발견하면은요, 불이야! 하고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건 왜 외치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요, 같이 불을 끄든지 같이 대피를 하든지 하여튼 같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하고 크게 외쳐요. 그 다음에는 화재 경보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건물 내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119 화재 신고를 합니다. 빨리 끄든지 늦게 끄든지 하여튼 소방서가 또 와서 확실한 대비를 또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때 이제 소화기를 즉시 찾아가지고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요. 끌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대피를 빨리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대피를 할 때에는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의 힘으로 올라내리는 건데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차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그 갇힌 채로 불이 나서 막 타 올라오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타 죽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엘리베이터는 이게 전기의 힘으로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전기가 공급이 차단이 되면 그대로 슉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추락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른 이제 통로를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으려고 딱 하는데 문 손잡이가 너무 뜨겁다. 이거는 이때는 열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문 반대쪽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문을 열는 순간에 그 불길에 내가 그 휩쓸려 들어가서 타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으로다가 빨리 나가려고 막 대피하려고 서둘러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연기를 우리가 그냥 마시면은 이 기관지하고 폐에 연기가 들어가서 연기의 피해로다가 이제 이렇게 호흡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호흡기를 감싼 상태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보호를 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화재, 종이, 섬유, 나무 이런 것들이 타는 걸 일반 화재로 분류를 해서 화재 분류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B급은 유류 화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기 화재는 C급으로 분류를 해요. A, B, C급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 소화기에 보면 A, B, C 소화기라고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A형, B형, C형 모든 화재에 고루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분말 소화기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추갑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다른 점은 추갑식은 요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여기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가압식이에요. 근데 이 가압식은 이미 23년 전에 생산이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KT 건물에는 전부 이 추갑식으로 전부 이렇게 이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압식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제 집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면은 아 이거는 이미 낡아서 못 쓰게 된 거다. 이거 교체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부 화재에 대비하시라고 요 소화기 진단 분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추갑식 이제 분말 소화기에는 요런 이제 시계처럼 생긴 요 압력기가 있는데요. 요 압력 바늘이 요 녹색 위치에 있다면은 압력이 정상이에요. 이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이 엉뚱한 데 가 있다. 응? 엉뚱한 데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쓸 수 없는 거예요. 얼른 충전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준비를 늘 눈에 띄는 대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요거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잘 뭐 대략 아시겠지만 확실히 공부해 주는 게 필요해요. 1단계는요, 이렇게 안전핀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요 동그란 고리가 옆에 있죠? 요 안전핀을 요거를 딱 뽑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해 줍니다. 이게 이제 2단계에서 노즐을 잡아야 되는 게 이걸 안 잡고 그냥 이걸 뿜어내면은 이 노즐이 막 제 맘대로 휘두르면서 엉뚱하게 이제 사고를 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노즐을 잡고 불을 향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여기 이 손잡이를 움켜쥐는 건데요. 여기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움켜쥐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소화액이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화액이 분출돼서 이제 불을 끄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람을 등져야 됩니다. 바람을 향해서 쓰면은 불꽃이 나를 향해서 오고 이 소화액이 완전히 제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끄는 방법은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비로 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건 왜 공부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옆에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 어떤 대비를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 이거는 꼭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 예,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걸 매일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이제 뉴스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의 목숨을 응급처치로 구해준 이제 천사 여학생이 지나가던 이제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쓰러진 할머니를 살려내고 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심폐소생술을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활용을 해서 그 쓰러진 아빠를 살려낸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회를 관람하는 중에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지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이제 구한 그 관객석에서 한 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처치돼가지고 지휘자를 살려낸 이런 사례들이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생존사슬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일련의 단계를 보면은요. 우리 이런 심정지 상태가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을 위한 우리 이제 조기 발견도 해야 되고 예방을 위해서 건강관리, 체력관리, 건강검진 이런 걸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일단 119 응급 구급대를 이렇게 이제 불러서 도움받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119 구급대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신속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사나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사후 조치를 잘 해줘야만 이런 일련의 5단계들이 잘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을 했을 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안전교육하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직장에서 동료를 살리고 직장의 고객을 살리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아니, 집에서 이제 우리 그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런데 119에 신고해놓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그 119에서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생존율의 차이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걸 공부해 놨다가 내 동료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가족들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소생술은 대략 이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다. 그럼 이런 단계를 거쳐서 먼저 반응을 확인을 하고 신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또 이제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제세동을 또 실시합니다. 심장 자동 충격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제세동을 실시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슴 압박 소생술이 이제 중요해요. 이것만 잘 해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인공호흡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하면 좋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 안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때 또 이렇게 이제 머리를 다치거나 뭐 목뼈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너무 심하게 흔들면은 더 위험하겠죠. 근데 환자를 급히 이동을 해야 될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나서 막 불이 점점 더 이렇게 타고 내 앞으로 불길이 온다든지 또는 이제 붕괴 사고가 나서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밀폐 공간에 숨이 차서 위험하다든지 하면 이때는 이제 환자를 얼른 옮겨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응급처치 시행 전에 재해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나를 소개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그 안산센터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우리 KDFS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할 때 내가 이 응급처치를 배웠는데 이걸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고요. 만약에 동행인이 있다면은 동행인한테 구하고 의식이 없을 때 동행인한테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행인도 없다. 혼자 그냥 옆에서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그때는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심폐소생술 이렇게 실시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있다. 이 재해자를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일단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때 이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심정지 상태예요. 심장이 갑자기 이제 멈춰 쓴 거죠. 이렇게 이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심장마비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즉시 이제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그리고 심장 충격이 있다면은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19 신고를 요청할 때는 누구한테 탁 찍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서로 미루고 이렇게 이제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본인이 119 불러서 요청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이제 건물 안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은 그걸 이제 모든 근무자한테 그 위치를 여기 비치 장소 알려주고 사용법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고 해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제 호흡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심정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을 이렇게 이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요. 가슴에다가 이제 손을 얹어요. 손을 얹을 때 이렇게 손을 기역자로 완전히 꺾어진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슴뼈가 요 갈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갖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한 손을 얹으면 다른 한 손을 여기다 갖다가 같이
깍지를 껴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깊이는 5cm. 5cm라면은 요 길이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깊이만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누르는 순간에 어떤 조치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꾹꾹 누르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이 피가 심장에 잘 공급되도록 전달되도록 그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이제 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혈액을 돌게 하는 거구나.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이게 상당히 동작이 그렇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대들어서 한다. 그럼 한 사람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인공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인공호흡은 이렇게 이제 턱을 들어 올려 가지고요. 머리를 뒤로 젖혀 가지고 여기 호흡, 여기 이제 기관지 구멍을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 기도를 열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때는 이제 코를 잡아줍니다. 코는 왜 잡아줄까요?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공기가 바로 나오지 않고 폐로 들어가게 하려면 코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를 잡은 상태에서 입에다 공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차례를 이렇게 이제 5주기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실시를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단하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이제 재해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하고 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중단할 수 있고요. 구조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 때는 이제 중단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심정지 상황에서 이제 흔히 이런 게 관찰돼요. 심시세동이 이제 발견되는데 이때 이제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심장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예요. 이게 이 심시세동은요,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않고 이제 가늘게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심시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나 이렇게 겁을 내거나 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기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전원 스위치만 딱 켜면은 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안내 방송대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 의무를 이제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항, 호텔, 지하철, 공연장, 그리고 우리 KT 건물들도 큰 건물서부터 지금 차례대로 점진적으로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건물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건물에 없어도요, 우리가 이동 중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큰 건물, 큰 장소에 이런 게 다 비치가 돼 있고요. 이거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용감하게, 바르게,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사람을 살리느냐가 중요하고요. 뭐 죽을 사람 죽어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 쓰러져 가지고요, 제때 조치를 못하면은 이 뇌가 막 이렇게 이제 공급이 안 되고 혈액이 돌질 않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죽어 가지고서는 부분적으로 식물인간이 돼서 10년, 20년 누워 있는 사람 발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살려서 건강을 잘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신다면은 전원 버튼만 작동시켜주면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쫙 나오면은 그대로만 이렇게 딱딱 시행하면 되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이거를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옆에 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사무실 출근할 때 지하철역에 그게 딱 여기 이렇게 빛이 돼 있다고 안내가 전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위급시에 이거 사용하라고. 그래서 일단 요 전원을 켭니다. 요 전원 스위치 전원을 딱 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드를 붙여주는데 이 패드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이 패드 1번은 오른쪽 빗장뼈 요 바로 밑에 여기다 붙이고요. 또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에 여기 겨드랑이 밑에 여기다 붙입니다. 왜 여기하고 여기 붙일까요? 여기다 하고 여기 붙여놓으면은 여기 서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건데 심장이 요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약간의 전기 충격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붙이는 자리에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면은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고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 꽂는 게 필요하다면은 이제 꽂아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을 딱 해요. 이 기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여기 그 제해자한테서 이제 약간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제세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제세동 그 충격기에 제세동 버튼이 이렇게 깜박깜박합니다. 이 깜박깜박 하는 거는 눌러달라는 표시거든요. 그냥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때에도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이 음성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환자를 막 만지거나 뭐 빨리 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추가로 막 흔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기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사람은 약간 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이렇게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세동 한번 실시한 다음에는 즉시 또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해가지고요. 그 구급대 119 구급대가 오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는요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어떤 게 있나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고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가 있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금지 표시는요. 이렇게 빨간 원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는 게 이제 이게 금지 표시인데 출입 금지 그럼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보행 금지 여기 사람 보행해서 지나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 표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에는 경고 표시예요. 이 경고 표지는 뭐 이제 딱 보기에 이제 금지보다 더 강한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빨간 마른 목골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거나 이 노란색 바탕에 삼각 검정색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돼 있는 이게 이제 경고 표지거든요. 이 경고 표지에 보면은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이런 표시가 있는 데는 여기는 불 종류, 성냥 라이터 뭐 이런 거에 근처에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시 표지에는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시 표지는 뭐 안전모를 착용하시오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안전모를 꼭 필히 착용을 하라는 거고요. 그 위치에서는 그 다음에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귀마개는 이렇게 이제 소음 작업장에서 소리가 많이 땅땅 이런 소리가 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이런 거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에는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착용하라고 이런 표지가 이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딱 보시고 판단해서 안전복을 착용하라고 하면은 여긴 안전복을 착용해야 되는 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표지가 있어요. 이 안내 표지는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응급 구호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안내 표지가 있고요. 또 들것이 있습니다. 들것. 그 다음에 이제 세안 장치 있는 곳입니다.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안내 표지가 있고요. 비상구 표지도 비상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비상구가 왼쪽에 있습니다. 비상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있는데 이거를 딱 보는 것 막상 엄청난 재난 사고가 나면은 그렇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취급 중입니다. 이런 데는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관계자는 이미 거기에 대한 위험을 대비를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아닌 분은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에는 내가 관계자가 아니지. 그러면 거기 출입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자, 우리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만 싶어서는 안 되고요. 대접을 먼저 하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이제 강조를 했나 하면은요, 교통안전수칙, 교통규칙을 내가 지킨 만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내가 위험해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신선식품, 신선과일, 신선야채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걷고 산책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정직하게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 전부 틈나는 대로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본인도 건강해서 행복하고 또 우리 사업장의 우리 모든 동료들이 이렇게 건강해야 안전하게 같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안전수칙도요, 내가 지킨 만큼 내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도구들을 지급을 했다면은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게 필요한 장소에는 꼭 이거를 활용을 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요, 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료,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먼저 실천을 하고 또 나와 동료를 위해서 늘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면 서로 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남한테 더 섬기고 베풀 때 내가 행복하고 더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전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그 센터장님이 아주 긍정 에너지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센터장님께서 우리 강신영 센터장님께서 이제 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 긍정 에너지 많이 좀 이렇게 충전하시고 또 우리 KDF에서는요, 황욱정 사장님이 전 종사원한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어서 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잘 하시고 체력 관리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근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만큼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이 행복이거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또 우리 안산센터 식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집중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문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문을 보시고 이렇게 좀 설문에 좀 회신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이제 교육이 종료가 돼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안산센터 식구들 만났는데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예. 네, 좋아요. 안산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센터 최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선창을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안산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저 강신영 센터장님께서 우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격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과 알찬 교육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이리어 그 상징적인 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큰 건지 안전의식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고요. 특히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시에 우리가 안전지킴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요. 향후에는 리시버를 준비를 하고 교육 진행상의 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센터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안산센터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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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얼른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 빨리 할게요.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